자,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15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개별 판례 문제들 위주로 지문화가 되었습니다. 1번 차고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그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이 대출 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를 했다. 중대한 착오지 뭐요? 엄청난 실수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 중에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죠. 자, 2번. 이 부분을 외워야 됩니다. 최근에 각종 시험에 등장하고 있는 비진입 표시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어떻게 오느냐? 여기다 체크할게요. 타인에게 내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럼 뭐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죠? 네, 책임져야 돼요. 법상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로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적이 뭐요? 은행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뭐요? 채무자로 책임질 의사가 있다, 그죠? 따라서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요? 비진입 표시가 아니라 뭐요? 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그죠? 자, 이와 더불어 판례를 동시에 같이 외웠다, 그죠? 사립학교가 법상의 제한 때문에 학교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뭐요? 대출받은 경우, 교직원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의사는 뭐요? 똑같죠, 그죠? 채무부담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죠? 즉 비진입 표시가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그죠? 그래서 이 판례가 우리 시험에는 본격적으로 등장한 바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이 부분이 자주 비진입 표시 파트에서 언급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그죠? 이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명의를 대한 자는 뭐예요? 그 자의 의사는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자, 그 다음 3번 통정허위 표서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전덕자는 원칙적으로 선의로 충된다, 그죠? 즉 허위 표시에 모이는 선의 제3자에게 해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덕자는 뭐예요?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임을 모른다가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선의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자의 악인은 누가요? 무효주장자, 그죠? 그래서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 누굽니까? 표의자다, 그죠? 예.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 표시가 관련 민법 규정은 어디에만요? 제3법상 행위만 적용되죠. 소송행위 체크하시면 된다, 그죠?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여기죠, 그죠? 근소한 차이 체크하시면 되죠. 근소한 차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를 하는 경우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한 이와 같은 근소한 차이, 즉 시가, 수량, 면적 등의 뭐요? 경미한 차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 취소할 수 없다죠. 예, 정답 5번. 16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자, 표의자가 갑이다, 그죠? 을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즉 상대방이 표의자를 사기한 거 있죠. 즉시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을은 그 건물을 벽에 전매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죠? 그때 갑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누구에게? 원래 상대방인 을에게, 맞죠, 그죠? 을에게 취소를 해야 된다. 그때 이봐,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결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래서 병이 선의인 때는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죠? 병은 그대로 소유권을 취소합니다. 그럼 3번 갑이 사기를 위해서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뭐예요? 갑을 간의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죠? 엉뚱한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가 될 리는 없다. 그죠? 정답 3번. 정답 3번. 갑이 을과의 매매를 취소하는 거지. 응도가 뭐야? 을과 병 사이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의 을에 대한 취소권은 146조죠. 초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그죠? 즉, 제척기간, 따라서 그 기간의 도가 여부는 법원이 직거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정 초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정 초인이 되려면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여야만 합니까? 취소권자 행위다, 그죠? 그럼 취소권자 누굽니까? 갑이죠, 그죠? 따라서 갑이 사기 사실을 안 후, 즉 취소 요인이 종료했다, 그죠? 그때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이 보리 없이 갑이 수령했다, 그죠? 그럼 법정 추이 되죠. 145조. 그래서 법정 추이 되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대리에 관한 문제가 진행됩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체결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했다, 그죠? 항상 대리 문제는 대리인이 주인공이죠. 예, 갑이 본인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병이겠죠. 을은 갑을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탄핵사. 자, 대리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뭐요? 그 사실의 유무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행위자인 대리이다, 그죠? 딱 하나를 누구를 기준으로? 궁박이다, 그죠? 궁박은 본인 기준. 따라서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인지 문제가 된 경우에 경솔, 무경험, 궁박 체크하시면 되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그죠? 나머지는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다뤘습니다. 그 다음, 을은 이미 대리인입니까? 법정 대리인이요? 이미 대리죠. 네. 갑이 원해서 대리권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을은 원칙, 복대리를 선임 못하죠. 본인 갑의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선임할 수 있죠, 그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로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법정 대리이다, 그죠? 이 자는 임의 대리이기 때문에 본의 성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대리권의 범위요. 즉 을이 갑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죠. 이와 같은 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받은 자는 그 계약 체결에 이행에 관한 수동 대리권도 아울러 가진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받은 거예요? 본인이 받은 거죠. 그럼 상대방의 채무는 소멸했다, 그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지급받고 뭐요? 아직 본인에게 전달치 않더라도 뭐요? 이미 본인이 받은 거니까 뭐요? 상대방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한다, 그죠? 소멸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예.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취소권은 누구만 가집니까? 본인만 가진다, 그죠? 따라서 계약 체결을 할 대리인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그죠? 즉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거래는 법률 효과는 본인만이. 따라서 해제 취소권 뭐요?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해제 취소할 권한이 없다. 그 다음 135조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다, 그죠? 117조 문제네요. 그래서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뭐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인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저거죠. 없다. 들었습니다. 자, 복대리에 관한 지문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3조죠. 복대리인은 선임은 대리인이 하지만 선임된 본인의 대리다, 그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뭐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죠? 정답 바로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현장에서는 뭐요? 여기까지만 봐야 됩니다.
서술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야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실수한다 그죠? 읽어서 끝내야 됩니다. 자, 해설이니까 다 합니다. 1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복대를 설명할 수 있죠. 이때 본인의 성낙의 방식은 제한이 없죠. 따라서 묵시적 성낙 된다 그죠? 묵시적 성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의 보이권 행사는 허용이 된다 그죠? 예, 성낙의 방식은 제한 없다. 따라서 민법상의 모든 의사표시는 뭐요? 명시적 의사표시에 하나지 않는다 그죠? 다 묵시적이 되죠 그죠? 행위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복대를 설명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성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때는 그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예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죠? 책임진다. 그 다음 법정 대리는 자유로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때 선임은 법정 대리 선임하지만 선임되면 뭐예요?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다 그죠? 그 다음 복대리인 척가시고 복대리인도 뭐요? 모든 종류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예. 복대리에서 뭐요? 표현 대리 성립을 물으면은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으로 갑니다. 갑은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 문제죠. 을 소유의 부동산을 벽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표현 대리는 성립한 법 없다고 즉 협의의 무권 대리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 병이 갑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죠. 그렇지만 본에게 초인 여부 확답은 최고할 수 있다. 답 쉽게 듣죠 그죠. 최고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악의자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죠. 철회는 누구만이? 선의자만 그죠. 철회는. 그 다음에 135조 문제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정명치 못하고 본의 초인도 얻지 못한 경우는 누구의 선택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무과실책인 거죠.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자여야만 한다 그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이와 같은 상대방 배에게 135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 다음 3번 본인이 사망하여 무권 대리 파트의 거의 유일한 판례죠 그죠. 무권 대리인 갑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 본인지에서 뭐요? 무권 대리를 위해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선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본인은 초인할 수 있다 그죠. 초인의 방식은 명시, 묵시적으로 초인할 수 있죠. 따라서 협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잘못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은 추인이 안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뭐예요? 묵시적 추인을 볼 수 있는 을의 일정한 행동이 있어야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을이 무권 대리인 갑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했다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 그죠.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본인은 추인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죠 그죠. 다만 상대방에게 했을 때는 뭐예요? 그 추인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만 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상대방 병에 대해서 아니면 상대방 병에는 대하지 못한다. 132조 맞죠? 즉 무권 대리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예. 누구에게나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하지 않고 뭐요? 무권 대리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20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취소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소 체크할게요.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얼핏 이으면 된다 그죠? 예.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초인으로 바뀌어야 되죠. 144조다, 그죠? 요건. 초인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다만 그 초인이 유효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그죠?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에만 스스로 초인할 수 있고, 착오 등에서 의사표시라는 점은 뭐예요? 그 착오 등의 상태를 벗어난 이에만 초인할 수 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 초인할 수 있죠, 그죠? 취소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제한 능력자도. 따라서 초인에 관한 질문이다, 그죠? 쏘겠습니다. 정답 1번, 그죠? 그 다음 2번.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해제가 되었다면 다른 취소 원이 따로 취소할 수 없다. 앞서 봤죠, 그죠? 착오 파트에서. 해제와 취소는 다르죠, 그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더라도 뭐요? 매수인은 그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에 따라서 뭐요? 취소할 수 있다. 양자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 다음 3번이 제일 없습니다. 취소가 됐다, 그죠? 그럼 취소가 되면 당연히 뭐요? 소급 무효가 됐다, 그죠? 최근에 우리 시험도 등장했고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했고 문제풀이반에서도 강조했다, 그죠? 그래서 취소가 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취소 추인은 못하죠. 취소 추인은 할 수 없고, 다만 뭐요?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그죠? 예,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합니다. 취소 추인은 할 수 없지만. 그거 틀렸어요. 그래서 20번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지문 중에 하나다, 그죠? 그 다음 4번.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담보 제공 행위는 법정 추인 사유 중에 하나지만 이 보류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 보류가 있으면 뭐요? 추인이 아니다, 그죠? 이제 정답 4번. 이 보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일부 취소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1번 질문 갑니다. 무효 파트에서는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다만 단일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논점 중에 하나가 요거다, 그죠? 허가구역 내 허가받기 전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문제. 21번. 갑은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가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수령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허가 전에는 계약이 무효죠.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 갑은 을에 대한 이전 등기물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에 유예를 주는 어떠한 이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 다음 유동적 무효가 되려면 뭐요? 사후 허가를 조건해야죠, 그죠? 근데 갑을사에 처음부터 뭐요? 허가를 배제키로 한 특약이 있다면 이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요? 확정 무효죠. 처음부터 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서 뭐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 자, 그 다음 허가 전일지라도 뭐요?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죠. 이전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죠? 됐죠? 그 다음 4번. 갑을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허가구역 내 거래 계약일지라도 계약금이 수수가 됐기 때문에 계약금에 따른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 다음 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을은 갑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틀리죠, 그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일단은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그죠? 있다. 자, 기한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자, 조건 기한은 뭐예요? 조건은 그 사실의 도래 여부가 뭐예요? 불확실하다, 그죠? 근데 기한이 되는 사실은 반드시 도래하는 객관적 사실이다, 그죠? 네. 옳은 것은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
법적 발생 및 소멸을 장래 발생이 뭐야?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두 가지다. 그죠? 그래서 2번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면 뭐요? 그 실현 시기가 확정돼 없더라도 뭐요? 조건이 아니라 기하다. 그죠? 그 도래 시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한 거죠. 그 도래 여부가 아직까지 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뭐야? 불확정기한 거죠. 일방이 사망하는 거지. 그죠? 네. 자, 그 다음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3번이다. 그죠? 그래서 조건이 되느냐 기한이 되느냐는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죠. 그죠? 근데 일정한 경우는 그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그때는 뭐예요? 결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가 조건으로 합의를 했느냐 기한으로 합의를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볼게요. 당사자 간에 부간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반대로 뭐예요? 발생치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도 반드시 뭐예요? 채무자는 빌린 돈을 이행해야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가 빌린 돈은 뭐예요? 갚아야 되느냐 갚지 않아야 되느냐가 불확실합니까 확실해요? 확실히죠. 그죠? 반대 갚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와 같은 약속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즉 조건은 뭐예요?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있고 뭐예요? 갚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정해진 바가 없는 약속이 조건이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기한입니다. 다만 언제일지는 확정된 바 없다. 그죠? 따라서 이는 불확정 기한에 해당합니다. 즉 정지 조건이 아닌 뭐예요? 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4번. 기한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권리와 똑같이 뭐예요? 일반 교재에서 처분 상소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죠. 149조. 그 다음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죠? 되게 법률 행위마다 다르죠. 그죠? 유상행위는 쌍방모두, 무상행위는 일방만행. 근데 분명치 아니한 경우는 153조이랑 우리 법의 원칙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을 한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죠? 민법 총칙의 마지막 단계 소멸시효 파트입니다. 소멸시효 파트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23번 난이도 높은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170조로 뭐요? 조문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내용까지. 그죠? 시효 중단 사유로서 제일 중요한 게 재판상 청구다. 그죠? 그 재판상 청구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치 아니한 것은 1번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금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집이 있었습니다. 즉 갑이 을에서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그 채권은 뭐예요? 병에게 양도합니다. 양도는 뭐예요? 채권자하고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양도가 되죠. 그죠? 이자가 양수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로 대항하려면 이자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성낙이 있어야 된다고 그죠? 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항 요건을 못 구비했어요. 그렇지만 이자가 채권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자에게 내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하는 거. 권리행사 맞죠? 그죠? 그 중단 사유는 됩니다. 다만 이자에게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따라서 왜 소멸시효를 인정합니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항은 못하지만 뭐예요?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를 했기 때문에 중단 사유에는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이 어렵습니다. 자, 170조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가 뭐야? 각하, 기가 치하가 된 경우는 중단 효력이 없죠. 그때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만 뭐야?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에 중단 효력이 계속이 됩니다. 이때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로서 뭐야? 응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죠. 그죠? 근데 응수했습니다. 근데 각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각하가
되고 나서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어야 되죠. 근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끝나버렸어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었다면 뭐요? 응소 시점에서 중단행위가 그 효력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내 각하된 후에 6개월 내 후속 조치가 없었죠. 그럼 중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죠? 예, 2번. 그 다음에 3번. 개별 판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을 기초로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도 뭐예요? 권리 행사기 때문에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은 기본 판례 중에 하나다. 그죠? 재판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 형사소송은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다만 가원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실현하기 위한 가세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은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 기본 판례 중에 하나죠. 교직원들이 이유 없이 잘렸다. 그죠? 그때 파면 처분에 무효 확인소를 제기한 것은 임금 채권에 대한 중단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번 재판상 청구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응소행위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각하 기각 취하됐다. 그때는 뭐예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력이 없다. 그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민법 총칙의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아래의 지문 중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중단 사유겠죠. 자, 중단 사유는 168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죠? 자,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가지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세 가지다. 그죠? 승인 세 가지. 자, 그러면 승인. 채무자의 승인. 중단 사유죠. 그 다음에 뭐요? 압류. 그죠? 그 다음에 가처분, 가압류 중단 사유. 그 다음에 171조. 파산 절차 참가 신청도 뭐요? 청구 중에 하나다. 그죠? 그런데 3번입니다. 이건 뭐요?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요? 6개월 동안 정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3번은 정지 사유이고 나머지는 다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민법 총칙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나머지 40%, 물권법의 20%, 채권법의 20%에 해당하는 문제가 각각 교과서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25번.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요?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자가 점유권에게서 침탈돼서 반환 청구를 행사하고 있다고 하죠. 204조입니다. 204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뭐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행사할 수 있죠? 현재의 점유자만이. 그죠? 근데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도 포함이 되고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되지만 점유 보조자 밑줄 것이면 되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때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예요?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갑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을이 침탈했습니다. 침탈이라면 뭐예요?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빼앗아간 경우죠. 예, 절강도를 만들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침탈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죠. 그런데 이런 경우 아닌 갑이 스스로 내어줬다고 죠. 사기당해서, 공갈당해서, 그죠? 또는 자신이 임의로
도관을 맺겠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2번에 어디 찾게 돼요? 여기다, 그죠? 갑이 얼로부터 뭐요? 쏘가서, 그죠? 갑이 점유물을 을에게 건네줬죠. 침탈이 아니다, 그죠? 그때 갑은 을에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죠. 우리 시험도 이 부분이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점유권 파트에서 뭐요? 깊이 있게 출제되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사령 문제까지 실을 수 있고죠. 그러면 2번이 답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침탈의 경우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 갑은 침탈당한 것부터 1년 내, 그죠? 1년 내까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중 뭐요? 소송을 통해서만 행사된 출소기간이다, 그죠?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죠. 즉,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그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재판으로 행사하든 뭐요? 재판 밖에서 행사를 하든 행사만 하면 권리자의 권리가 보호되죠, 그죠? 그러니까 출소기간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출소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의 행사기간, 요거 하나 외워달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그죠? 그건 당연히 아니까 요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뭐요?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그 기간 내 권리만 행사만 하면 족하다, 그죠? 출소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요것만 출소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그죠? 반환은 침탈당한 날부터 뭐요? 1년. 방해적으로 뭐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죠, 그죠? 예, 출소기간을 봅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세요. 침탈인지 직접 점유자 을이 뭐요?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벽에 물건을 건네줬습니다. 즉 병이 직접 점유자로부터 그 물건을 뭐요?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죠. 직접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내어줬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뭐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 감은 침탈을 이루 뭐요? 벽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 5번 오탈자네, 그죠? 갑이 점유한 물건을 일이 아니라 뭐요? 을이죠, 그죠? 을이 침탈한 후, 자 여기입니다. 204조 2항이요. 침탈한 후 뭐요? 다시 병에게 매매독으로 양도했어요. 그때 원칙적으로 뭐요? 점유자는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 못한다, 그죠? 다만 특별 성계인이 악의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침탈자인 뭐요? 을이 이를 서림 병에게 임대해서 넘겨줬다, 그죠? 그럼 갑은 병에게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원칙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 성계인이 악의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죠. 26번으로 갑니다. 186조와 뭐야? 187조의 구별에 관한 문제죠. 26번.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다른 말은 뭐요? 상속 등 법률 규정에 관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여기다, 그죠? 간섭법사의 법정지상권은 법률 행위 부동산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등기 없이, 그죠?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이때 등기 없이 부동산 물건이 변동하는 판결은 뭐요? 형성 판결만을 말이죠. 공유물분할 판결, 그죠? 따라서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확정 판결 시간이라 뭐요? 등기해야, 그죠? 등기해야만 물건이 변동이 된다. 형성 판결은 뭐요? 등기 필요 없죠. 판결 확정 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떴어요. 2번. 그 다음 3번. 상속이다, 그죠? 상속은 187조, 그죠? 등기 없이, 그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그 다음에 경매죠. 그죠? 경매도 등기 필요 없죠. 언제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그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신축. 등기 필요 없다. 그죠? 예, 보존 등기할 필요 없죠. 완공될 필요도 없죠. 언제입니까? 기둥과 지붕, 주벽까지만 건축되면 뭐예요? 이미 건축자에게 소유권이 발생한다. 그죠? 자, 등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효 등기의 유형은 뭐예요? 표제부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 시험도 이미 출제가 됐죠. 즉, 등기부는 크게 두 파트로, 그죠? 표제부와 사항란으로 구분된다. 사항란은 건립 변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소유권 변동 사항을 구분한 각구와 소유권 이외 나머지 제한 물건의 변동 사항을 구분한 얼구로 나눠졌어요. 표제부는 뭐예요? 그 건물이 몇 번지 소재 뭐예요? 3층 슬라브 건물로 지어 있다. 그죠? 건물의 위치와 어떤 구조 등을 표시하는 부분을 표제부. 그래서 건물이 멸실됐어요. 근데 멸실 등기치 않고 남겨뒀습니다. 그러시면 이미 뭐예요? 그 등기는 이미 효력이 없죠. 그죠? 그 부동산이 멸실됐기 때문에. 근데 사후에 건물을 새로 신축한 후에 그 멸실 등기를 뭐요? 하지 않은 구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되살려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시험도 뭐요? 두 차례 정도 지문이 됐어요. 부동산의 경우 등기는 뭐요?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죠?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었더라도 뭐요? 등기 명예의 권리가 소멸하는 사이다. 그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죠? 그 등기가 타인의 위조 서류로 있으며요. 멸실되거나 뭐요? 어떤 등기소가 간밤에 화재가 났더라도 그죠?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등기 명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가등기 체크하시면 돼요. 가등기라면 뭐요? 뒷부분 초정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다. 그죠? 즉 일정한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뭐요? 우리가 등기를 하려면 등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이미 그 같은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같은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거기서 본등기가 되면 뭐예요? 본등기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일체 다른 효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더라도 뭐예요? 가등기에 기초가 된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뭐예요? 등기 명인에게 존재하는 것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추정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 4번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가등기 본등기가 뭐예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그죠? 그때 등기 공무원은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본등기는 뭐예요? 직거래로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등기가 됐더라도 뭐예요? 매도인은 타인에게 그 토지를 뭐예요? 매도하고 매수인이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취득하더라도 뭐예요?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라면 뭐예요? 소유권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그죠? 그 다음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자, 이미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등기가 돼 있다면 뭐야?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죠. 그죠?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 뭐요? 전 소유자, 즉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뭐요? 적법한 절차와 원에 따라서 소유권을 시등으로 추정이 된다. 그죠? 따라서 가등기를 빼놓고 뭐요?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걸로 뭐요? 추정이 된다. 그죠? 가등기는 같은 추정력이 없다 했습니다. 공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공유에 관한 문제가 뜨면
265조를 기준으로 뭐요? 같은 사례형 문제가 뜰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을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자, 여기도 체크할게요. 갑이 가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사용 수익은 뭐요?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을이 3분의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분할 청구권 체크할게요. 끝났죠. 그죠? 분할 청구는 소멸시효 걸림으로 틀죠.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때 나머지 다 볼 필요 없죠. 공유물 분할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을이 관리 비용 등의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하면 뭐요? 갑이 상당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제3자 병이 X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해서 단독으로 X토지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에다가 뭐요? 하나 더 적을게요.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요? 돈이죠. 그죠? 이때 돈은 뭐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따라서 이 경우 뭐요? 을은 3분의 1, 그죠? 전체 손해액에 대한 뭐요?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즉 돈은 3분의 1 범위에서. 근데 이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그 토지 전체는 뭐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죠. 그때는 공유물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또는 불법 등기가 되면 그 등기도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보존행위 때문에. 그런데 손해배상 내지 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돈에 관계되는 거다. 그죠? 이거는 자신의 지분 한도 내에서만. 한도 내에서만. 따라서 뭐요? 당연히 뭐요? 갑이 받을 수 있는 뭐요? 3분의 2의 손해배상을 자기가 받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돈은 자신의 지분 한도 내에서만.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갑과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임대를 해줬습니다. 적법하게 임대가 됐다. 그죠? 병이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체크할게요. 갑이 단독으로. 갑은 누굽니까? 가반수 지분권자죠. 따라서 임대. 옆에다 적을게요. 임대. 그 다음에요. 갱신. 해지. 다 뭐예요? 공유물의 관령이죠. 관령이는 어떻게요? 가반수로. 그죠? 지분의 가반수. 그래서 갑이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은 소멸한다. 그죠? 이와 같이 그 물건을 타일에게 임대로 빌려주겠다. 그죠? 임대차 계약 체결. 근데 존속 계약이 만료되죠. 이를 뭐예요? 갱신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죠? 또는 해지하겠다. 다 뭐예요? 그 목적물에 대한 관령이죠. 관령이니까 지분의 가반수. 그죠?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 갑이 가반수 지분권자죠.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임대. 그럼 병은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때 을은 병에게 단독으로 뭐요? 반환 청구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도 반환 청구 못하죠. 근데 반대로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빌려줬어요. 그때는 을은 가반수권자가 아니죠. 그때 갑은 뭐요?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그 차이점.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쉽게 떴다. 그죠? 예, 나머지 질문들이 왜 틀린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하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김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스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스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스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